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나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1시부터 6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라. 나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Let's go. 자영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6177님이 운영하시는 만두와 칼국수집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자연산이다의 리포터 써니입니다. 오늘도 지라시산 중턱에 사시는 자연인 어르신을 만나러 왔는데요. 어르신! 써니 양, 저 비 오는데 뭘 또 왔어? 오늘은 좀 쉬지. 근데 지금 어르신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 이렇게 그 빗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빗물을 받아야지. 이 빗물을 받아서 생활수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 발밑까지 수도관이 들어오는데. 네? 그럼 빗물 받아다 뭐 하시게요? 받았다 버리는 거야. 빗물을 왜 받아요 그러면? 자연인 코스프레. 나는 남한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 와. 관종이라고 봐야지. 내 인생 철칙이 뭔지 아나? 인생 철칙이 뭔데요? 허례허식.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저기 저 벽도 다 금으로 칠한 거야. 아니 저거 황토벽 아니고 황금벽이었어요? 황토는 무슨, 황금이 최고지. 돈이 어디서 서요? 해외에서 이제 자본을 좀 끌어왔지. 해외에서 자본을요? 그런 게 있어요? 달러빚. 나는 빚도 그 외국산에 좋더라고. 허례허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게 바로 나예요. 아니 진짜 어르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겉보다 속이 중요하잖아요. 아니 리포터 양반, 네? 내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아니 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말은 됐다고. 사양할게. 예? 속 풀리게 저 뜨끈한 만둣국이나 한 그릇 먹고 가. 와, 자연의 재료로 직접 만두를 이렇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전화 주문하고 포장해 올 건데. 가만히 있어보자. 6177님이 저 충남 서산에서 운영하시는 만두 앤 칼국수집이 있었는데 으삐 해물 칼국수라고. 어디 보자. 번호가 여기 있구만. 그렇지. 윤 사장님, 오랜만이야. 거기는 만두를 어떻게 만든다고? 저희는 만두 속 재료를 어머니와 남동생이 직접 농사짓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과 향이 좋습니다. 아니 드시러 오세요. 그렇지. 와. 대단해. 이런 맛있겠다. 집이라고. 이렇게 만든 만두를 네. 이제 국물을 자작자작 부어서 파는데, 그게 뭔데요? 그 왜 있잖아. 그 여러 가지 재료를 냄비에 담고 육수를 부어가지고 끓이는 음식. 냄비에 육수를 부어 끓이는 음식이라면? 설마? 문제 드립니다. 나는 자연산이다의 자연인께서는 냄비에 육수를 부어 끓이는 음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료에 따라 만두 이것, 국수 이것, 낙지 이것으로 불리는 이 조리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수육, 2번 전골, 3번 몰골. 문자 메뉴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죠 식혜드립니다. 노래 듣습니다. 산울림이에요.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슬픈 눈으로. 네, 우리 노래 나간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2번 전골이었습니다. 전골. 네. 3번 몰골 아주 기억에 남는 보기였죠. 예. 2375님 2번 전골.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이따 뜨끈한 만두 전골에 한잔 해야겠네요. 김치만두 고기만두 하나 둘 셋 김치만두. 김치. 이런 게 통해 짜증나게. 물어봐 놓고 그래. 왜 안 돼?
해봤어요. 참나. 네. 고기만두로 바꿀게 그러면. 네. 아니에요. 3348님. 와 맛있겠다 전골. 저녁 뭐 먹을지 고민인데 전골은 아무래도 1인분 배달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양태성님 2번 전골. 어머니 집 손만두 그립네요. 저는 어머님이 외할머니가 이 부분이시라 어머님이 크게 이렇게 왕만두를 해주시거든요. 맛있겠다 왕만두. 그거 수저로 이렇게 배를 톡 갈라가지고 거기다 양념장을 싹 넣는데 맞아요. 이렇게 싹 스며들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성큼성큼 배 먹는. 그 당면하고 고기하고 막 난리 채소하고 막 난리 나지. 만두소 너무 맛있잖아요. 그 김치가 맛있어야 돼. 그 김치 약간 신김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삭아삭 씹힐 때 그냥. 그렇죠. 겉절이도 괜찮고. 아 좋지. 자, 3분 포함해서 총 10분께 식혜드릴게요. PPL 의뢰해 주신 6177님께도 선물 드리고요. 6177님의 정확한 상호명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와 소통하시는 방법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조화제약, 올품, 현대오피스,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덴푸드, 기아 자동차, 금강주택, 흑표 흑침대, 국민연료 썬연료, 동인비, 마더스제약, 쉐보레, 한국광어양식연합회, 2021 부산국제기계대전, 푸주옥 설렁탕 도가니탕, 금호 타이어, 아이클타임,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걸 잊고서 제목 삼진기업 탈출기. 에? 충남 부여군에서 홍성문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선혜씨 전식씨 안녕하세요. 11월 네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오늘은요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딱 19년째 되는 날입니다. 1995년에 부산의 한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7년 연애 끝에 결혼했네요. 95년 당시 이야, 저희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냥 눈이 마주쳤다면 또 과 방 청소를 하다가도 그냥 아하야하. 네,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활활 타올랐는데요. 사건이 있던 그날도 헤어지기 싫어서 당시 여자친구 집이 있는 용두산 공원 인근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혹시 향수 뿌리나? 티나나. 손목에만 살짝 뿌리는데. 손목 줘봐라. 야, 냄새 좋네. 뭐야, 갑자기 손목에 뽀뽀를 하면 뭐야 너. 혹시 향수 어디에 뿌렸는데? 아, 모른다. 입술에 와 쳐다보는데. 입술에는 향수 못 뿌린다. 거기는 안 뿌려도 된다. 그렇게 저희는 그만 또 불타오르고 말았어요. 황급히 주변에 있는 뭐야? 이게 그랬구나. 황급히 주변에 있는 후미진 건물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1층에는 삼진기업이라는 문패가 써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냅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조용한 그곳에서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진짜 그렇게 입술을 훔쳤습니다. 도둑질을 한 지 몇 분 지났을까요? 갑자기 1층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뭐고 이거? 오빠야, 우리 갇힌 거 아이가?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요. 사람 있습니다. 밖에 누구 없습니까? 야만전 오빠야, 삼진기업 불도 꺼졌다. 야만전 너 무섭다. 그녀를 그렇게 둘 수 없었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철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데 이게 미닫이 형태로 돼서 미세한 틈이 보이더라고요. 벌리면 벌려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야가 네 꼭 살려줄게. 오빠야. 그 와중에도 마지막 소리 뭐야? 팔뚝에 튀어나온 힘줄을 여자친구가 볼까봐 온 힘을 다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야, 노력한 건 알겠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 그냥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쪽에 마대자루 보이던데 갖다 줄까? 마침 1층 화장실에 마대자루가 있었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문틈을 벌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오빠야, 내가 살짝 틈을 벌리면 빨리 마대자루를 틈 사이에 낑기 넣어라. 알겠지? 알았다. 자, 시작한다. 지금이다, 버뜩! 됐다. 오빠야, 힘 좀 더 세게! 열렸다. 됐다. 오빠야, 우리 탈출이다! 너무 기뻐 얼싸안고 나가는데 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힘도 빠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마대자루를 들고 미닫이문 틈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자, 시작한대. 오빠, 좀 더. 그때였어요. 문이 앞으로 확 밀리면서 저희가 문 앞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문이 앞으로 열리는 여닫이였더라고요. 그걸 옆으로 밀어 제끼겠다고 틈을 벌리니까 그게 열리겠냐고요. 앞으로 내동댕이 쳐진 저희 앞에는 후레쉬를 든 관리인 아저씨께서 서 계셨어요. 아파라. 아이고. 거기 둘이서 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안에 갇혔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예. 잠깐만. 뭐 하다가 같이 있는데 얘? 예? 둘이서 말 안 해도 알겠네. 그만 되십니다. 아저씨, 근데 앞으로 여는 문인데 손잡이가 와 없습니까? 이거 안에서는 안 열리게 하려고 손잡이 뽑아 부십니다. 그래야 막 도둑이 도망을 못 가지. 그렇게 저희는 건물문 2개를 수리해준 것에 반성하지 않고 또 장소불문 불이 붙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네요. 천식 씨, 속으로 그래서 요즘도 키스 많이 하세요? 뭐 이런 질문 하고 계시죠? 많이 합니다. 키스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에 좋은 추억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셨잖아요. 야, 이렇게 불타는 파이어 부부가 있구나. 와, 홍성무님. 진짜 삼진기업 잊혀지지 않는 기업이다. 이 삼진기업 흥하라고 계속 기도하있어. 그래요. 근데 진짜 그렇죠. 장소 불문이죠. 네, 박남성님. 부끄러워라. 오빠야, 일부러 문 닫히는 데로 갔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그렇겠죠. 으슥한데. 근데 오빠가 그렇게 치밀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문이 열린 대로 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왜 이렇게 으슥한 데 좋아하나 몰라요. 그죠? 성상진님, 또 이러신다. 하긴 저도 아내랑 한창 때는 불날까봐 소소하게 끼고 잠들었습니다. 껄껄껄껄껄껄. 아이고 뭐야. 깔깔깔깔이다 진짜. 근데 뭐 그렇게 좋은 추억이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지간에. 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또 의리로 사는 삶도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렇게 스킨십 계속 불꽃이 안 꺼지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혼도 일찍 하셨어요, 정선혜 씨. 보니까 저보다 한두 살 형이신데 28쯤 결혼하셨어요. 그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애지간했던 거죠. 아유, 그럼. 네. 우리 사실은 임창정 씨의 노래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 여기에 선곡이 됐었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게 사랑해서? 근데 지금 까였어요. 네. 왜냐면 이분들은 힘들어도 사랑할 분들이에요. 체력적으로 창정 씨가 밀렸어요. 창정 형 미안해요. 네. BTS로 갈게요. 자, 방탄소년단입니다. 파이어 한번 제쳤으니까 가야죠. 우리가 태워야죠. 불타오르네.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법조계 수호천사 손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첫 번째 짧은 질문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홈페이지에 장미정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놀이터 근처에서 야구를 하다가 그만 옆에서 놀던 아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이고.
어린아이는 턱이 찢어져서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 사과를 드렸는데요. 병원비는 물론이고 나중에 성형 비용까지 다 청구할 거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들과 야구를 했던 친구 4명의 부모들을 톡방에 불렀습니다. 아이의 치료 비용을 나누고 같이 사과를 하러 가자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의 부모가 야구 배트를 잘못 휘두른 애 잘못이지 그 치료비를 왜 나눠내냐고 정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아들은 배트를 휘두르지 않았고 투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전 넷이 같이 놀았으니까 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아닌가요? 변호사님, 이 경우 치료비는 배트를 휘두른 친구만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애들 말로는 아이한테 옆으로 비키라고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계속 왔대요. 그 아이 부모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그냥 쳐다만 봤고요. 그 아이 부모는 책임이 조금도 없는 건가요? 야. 이거 진짜 애들 노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애매하겠다. 모든 부모님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그죠? 어렵네요. 다 이해가 가네요, 진짜. 그죠? 그 치료비를 배트를 휘두른 애가 내는. 혼자 내기에는 또 여기 사연 주신 부모님은 또 개념이 있으시네요, 그죠? 각자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왜냐면 우리 아들이 배트를 휘두른 게 아닌데도 같이 가서 사과하고 나도 나눠내자고. 분명 그런 부모님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거는 어렵네요. 그냥 손수 변호사님한테로 바로 토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그냥 주섬주섬 우리가 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누덕누덕해요. 예.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또 듣기에도 일단 다쳤으니까 피해 아동이 다쳤으니까 맞아요. 또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지금처럼 함께 야구를 한 이 4명의 아이들의 부모끼리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네. 걱정이 되는데 우선 그래도 한번 따져봐야죠. 네. 따져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보신 게 그 아이 부모도 잘못한 거 아니냐. 맞아요. 그죠? 그래요? 네,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 없었던 게 아니잖아. 네, 옆에 있었는데 네. 그렇게 배트를 휘두르는 근처에 가도록 놔뒀다는 점,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 피해 아동의 부모 책임, 피해 아동의 책임도 존재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또 옆으로 비키라고 몇 번 주의를 줬는데 계속 왔다, 옆으로 왔다. 그래서 다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야구를 했던 그 아이들로 인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거예요. 다만 그 중에 이제 피해 아동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실상계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래 얼마일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 비율일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 야구를 하는 아이들의 책임이 있다면 그럼 4명 전부 다 책임인가? 4명의 아이들이 다 책임이다. 야구는 그러니까요. 이제 타자. 배트를 휘두른 타자가 있고요. 네네. 또 공을 던진 투수가 있고 또 그 외에 2명의 아이는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1루수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뭐 외야수도 있을 수 있고 포수. 네. 또 포수도 있고 또는 뭐 옆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있었나 뭐 등등 네. 그렇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배트를 휘두른 타자. 그 아이는 책임이 있어요. 네, 휘둘렀으니까. 네. 그러면 타자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 3명의 아이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생각이 맞았네요. 네, 그러면 4명 다 책임 있나?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어머. 즉 사실 이게 그 민사적으로 볼 때 손해배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손해배상은 뭐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이런 불법행위인데요. 고의로 한 건 아니니까 과실이잖아요. 과실은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를 한 사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실수인가? 네. 그리고 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라는 게 굉장히 오묘해요. 예를 들어서 그날 함께 야구를 했기 때문에 다친 것이다. 한 단계 좀 더 올라간다면 그날 학원을 안 가고 몰래 도망쳐서 그날 거기로 갔기 때문에 잘못이다. 또는 내가 원래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날은 내가 야구를 하고 싶어서 야구했기 때문에 잘못이다. 네. 또는 그날 내가 타자 쪽으로 공을 던지지 않고 바깥쪽으로 던졌어야 되는데 인코스로 던져서 디테일하다. 방망이가 나왔기 때문에 다친 것이다. 등등 따지다 보면 결국은 내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다친 것이다. 이게 끝없이 올라가요. 그러네. 끝없이 훌륭하시다. 올라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를 따질 때 말 그대로 자연 법칙적인 인과관계는 무한정 인정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돌아가신 오대조 할아버지의 잘못인 거예요. 조상님까지 가겠네요. 거기까지 가겠네요. 네, 이거는 이론적인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 법은 이 인과관계를요. 상당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로 제한을 해요. 자연법칙적인 인과관계로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즐긴 4명의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정입니다만 일단 배트를 휘두른 타자는 잘못이 있어 보여요. 일부라도. 그리고 또 공을 던진 투수. 네. 투수가 안 던졌으면 방망이 휘두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연습 스윙을 하다가 맞았다면 투수 잘못이 없는 거지만 네. 투수가 던졌고 타자가 휘둘러서 다쳤다면 투수의 잘못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포수가 있다면 포수가 던져 지금 던져 라고 해서 던졌다면 네. 포수의 잘못까지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건 뭐 너무 커지는데. 그런데 뭐 예를 들어 1루수가 있었다. 네. 1루수의 잘못은 없죠. 또 외야수가 있었다. 더더욱 없을 겁니다. 네네. 또는 대기 타석에 머무르고 있던 대기 타자라면 또는 1루 주자라면 네. 역시 책임이 없을 겁니다. 아니 애들 4명이 있고 야구하는데 일루수 외야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투수 포수. 네. 뭐 지금 타자. 4명의 아이들의 부모가 다 합의해서 그래 하나씩 우리가 좀 우리끼리 책임 따지지 말고 네. 적당히 우리가 4분의 1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좀 차이를 둬서 좋은 마음으로 빨리 처리합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생깁니다. 야.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가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처리되면은요. 그다음에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정말 따져야 돼요. 이게 예전에 이게 간단한 사연 같지만 그렇지 않아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축구인데요. 축구. 예. 축구 11명이 했습니다. 네. 양측에서 했는데 그 공을 뻥 걷어냈어요. 예. 수비진에서 이제 수비가 이제 공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높게 뜬 공이 상대 진영 이제 페널티 박스 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축구를 잘하는 공격수가 그 공을 머리로 받으려고 머리로 받아놓고 이제 공격을 개시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약간 내밀었어요. 이렇게. 근데 수비수가 뻥 걷어내려고 공을 뻥 힘차고 찼는데 찼어요? 머리를 찬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책임을 진 거는 그 수비수였어요. 그 수비수. 그리고 거기까지 공을 보낸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축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운동 경기를 할 때 누구 잘못이고 누구는 잘못이 없다. 이걸 따질 때는 그 상황을 정확히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물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만 혹시라도 굉장히 복잡한 일로 전개된다면 이 아이들이 당시에 어떤 행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애들 문제인데 복잡하군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놀이터가 아니라 또 놀이터 근처라고 했잖아요. 또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6학년은 어느 정도 다 사립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 아동이 몇 살인지 그리고 거기에 왜 왔는지 왜 옆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냥 다가왔는지 그때 부모는 뭘 하고 있었는지 등등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책임의 정도가 나오겠죠. 야, 이거 누군가 하나 팔 걷어 붙이고 되게 피곤한 역할을 자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다친 애기도 불쌍하고 여기 부모님들도 안타깝고.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진짜. 일부러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마음 다치는 일 없이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애들끼리 서로 친했던 애들인 것 같은데 금이 갈까 봐 두렵고. 그렇죠. 맞아. 네. 자, 본격 생활 속 고민 사연 이제 또 바로 들어갑니다. 한 달 전 일입니다. 남편이 아침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반찬은 깍두기에 달걀 프라이만 있었고 정황상 쌀에서 돌이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으로 오물오물 돌을 걸러내려다가 그냥 삼키는 바람에 따로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요. 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어금니에 금이 가고 아예 발치를 해야 할 수준이더라고요. 어이구야. 그래서 어금니 절반을 발치하고 신경치료를 5, 6회 정도 받았어요. 최근에 쌀을 구매했던 식품회사에 전화해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 상담실에서 나온 보험회사 손해사정사분이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자, 이게 최초 진료 기록지인 거죠? 네.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됨. 이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잡곡이 아닌 백미로 된 밥을 먹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없네요.
잡곡 드셨으면 잡곡밥에서 돌이 나왔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하면 보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마치 저희가 사기꾼이라도 된 것 같았다니까요. 세상이 워낙에 좀 그렇잖아요. 예, 그냥 쌈밥 먹다가 이 깨진 분들도 여기서 보상받으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뭐 안타까운데 확실한 증거가 좀 필요해요. 저희 남편은 발치 부분에 기둥 세우고 크라운을 씌우느라 60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신경치료 때문에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저는 잡곡을 먹지 않고 흰쌀밥을 먹는데 이렇게 됐네요. 라고 구구절절 얘기하겠냐고요. 손해사정사가 그렇게 말하고 간 다음 상황은 아직 없는데요. 아니 저희 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황당하네. 이래 손해사정사분이 나오신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래.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아. 황당하죠. 누가 쌀밥이랑 잡곡밥을 3대2로 혼합해서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밥 먹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것이 다죠. 이 부부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 홈페이지로 임승희 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네네. 일단 소정의 선물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우리 입장인데 이 보험 손해사정사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왜 자기네 탓이 아니라고 책임이 아닌 걸로 증명을 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중립이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모르겠네요. 자 들어가죠. 예, 자 구입한 쌀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가 망가졌을 때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없다. 힘들 수 있다. 불안하더라고. 60만 원도 깨지고 지금 신경실이 엄청 아프거든요, 변호사님. 네, 이 그렇죠. 문천식 씨가 진짜 이 역할은 최대한 비호감으로 안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감정이 이상하게 확 오더라고. 열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잘 안 돼, 이런 건. 이렇게 열이 확 느껴지는 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우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통증도 있고 또 돈도 들었고 또 이렇게 마음고생도 하고 게다가 내가 조금 더 주의 깊게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건데 내 실수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진짜. 자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는 그죠? 네,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런데 일단 요거 하나는 짚고 갈게요. 제일 처음에 정선희 씨께서 사연 소개해 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정황상 쌀에서 돌이 나온 게 분명했습니다. 정황상.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모순입니다. 정황과 분명은 그쵸. 달라요. 달라요, 변호사님? 네, 분명했다고 할 때는 정말 증거가 있는 거죠. 정황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니까. 증거가 있으면은 확실한 거죠. 분명한 거죠. 아니 깍두기랑 달걀 후라이에서는 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황이라고 한 거는 짐작, 추측이죠. 여지가. 여러 사정을 볼 때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정황상 짐작됩니다. 정도면 모르겠는데 정황상 분명합니다는 법적으로 갈 때는 법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있죠. 분명히 먼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돌을 삼켜버렸다. 결국 이 말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오 마이 갓. 물론 짐작은 하죠.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딱딱한 거 먹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를 씹어서 그리고 이가 상했고 삼켰다. 이러면 쌀에 있는 밥에 들어있던 돌 때문이겠지. 그런 경우는 다 있으니까. 맞아요. 통상적으로 그런 일은 뭐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법적인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약간 부정적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손해사정사 이게 보험회사에서 파견돼 나온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한 말이 잡곡이 아닌 백미로 지은 쌀 먹었다고 그런 문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요? 이 말은 아마 전달이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거 우리 회사는 백미인데 그게 아니라 잡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꼭 우리 회사 쌀로만 밥을 지어 먹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잡곡이 아닌 백미로 된 밥을 먹었다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그와 관계없이 실제로 쌀에 들어있던 돌에 의해서 이런 치아 손상을 입었다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진짜 증명하기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희망이 있어요. 뭔데요? 뭐냐면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제조물 책임법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손해배상을 원하는 원고가 네. 증거에 의해서 이런 상대방 피고의 여러 가지 잘못을 증거로 증명을 해야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소비자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소비자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즉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나 근거들은 이런 거대한 이런 업체들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증명하지? 증거가 없네. 이거 깜빡했더니 못 모았네. 이거 사라졌는데 어떡하지? 난처해집니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이 제조업자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요. 또한 증명 관련해서도 소비자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증명 책임의 전환 규정들이 있어요. 우선 이 쌀, 도정 작업을 거쳐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이런 쌀도 이 백미, 이 쌀도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이 제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제조상의 결함, 뭐 설계상의 결함, 표지상의 결함이 인정돼야 되는데 만약 돌이 들어 있었다면 가정입니다. 이건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 가공, 유통상의 결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결함의 추정 규정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조물, 백미에 돌이 있었다, 돌이 들어있었다, 이런 결함이 있다, 하자다라고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 아무 때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백미, 이 제조물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내가 손해 입었다. 정상적으로 사서 밥 주워 먹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손해가 이 제조업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다.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무슨 독해가 안 되네. 네. 그리고 이러한 손해가 이 해당 제조물, 이 백미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이거를 증명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네. 특별히 이 제조물의 결함이 추정됩니다.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일단 네. 보고요. 네. 뭐 본다는 건 간주지만 일단 쉽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조사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제조사가 우리 제품의 잘못 때문에 손해 발생한 거 아닌데요? 라고 네. 법원에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넘어갑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 네. 쌀에서 돌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어떤 네. 증거요?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할 수도 있겠죠. 어렵네요. 네. 진짜. 근데 이런 제조물 책임법상의 이 제조물 결함을 추정받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제 밥을 지을 때 원래 쌀을 이제 일어서 하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일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그런 표기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돌이나 뭐 다른 물질이 이물질이 없다. 없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포장지를 한번 좀 보세요. 포장지에 우리 회사 쌀은 이거 밥 짓기 전에 굳이 돌 걸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하세요. 라는 표기가 있는가 등도 한번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당시에 다른 잡곡밥을 지었는지 잡곡을 섞어서 잡곡밥을 지었는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다 남겼어야 되는데 그죠, 변호사님? 네. 그걸 왜 삼켜가지고? 이러면 안 걸린다고 돼요. 한 거야, 뭐 왜 그래? 그거 어떻게 보상받냐고. 다 신고한다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진짜.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니까 그러지. 배고파서 그랬다 내가. 배고파서. 이렇게 싸우다가 끝나.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1660님이요. 저도 코다리찜 먹다가 낚시추를 씹어가지고 이가 반토막 됐는데 보상 못 받았어요. 정말? 여기 0482님은 또 저는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 오돌뼈에 어금니가 깨졌어요. 아이고. 오돌뼈 있는 돼지 탓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제 돈으로 임플란트 했습니다. 지금 돼지고기 오돌뼈, 예. 이 김치찌개에 있는 돼지고기 오돌뼈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예.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반면 코다리찜 먹다가 낚시추 예. 이거는 통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낚시추를 또 씹고 삼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네, 사람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온 사연보다 낚시추가 훨씬 더 분명해요. 네, 그리고 증거도 건이. 확실하고. 네, 맞아요. 네, 삼키지 않았다면. 그렇죠. 네. 삼켜도 배출이 되겠죠, 이 정도면. 네. 낚시추 삼키는 거 상상도 하기 진짜 싫어. 고생하셨겠다, 그죠? 아유. 근데 진짜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확 붉어지니까 모든 게. 맞아요. 네, 어쨌든 이가 더 많이 다치지 않았고 이 정도로만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거 미주알 고주알 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게요. 네, 뭐 생활 책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가입되어 있으면 먼저 거기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보험사끼리의 해결도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조물 책임법 아주 새로운 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견도 많네요. 그렇구나. 네네. 최정선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예. 지라시와 손수 변호사님. 뗄래야 뗄 수 없죠, 여러분. 변호사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707님이 비가 오다 말다 하네요. 저녁에 신랑이랑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겠어. 너무 어려운 법 얘기 듣다가 이렇게 파전 막걸리 마음에 이렇게 위안이 오네요. 너무 좋다. 힐링 포인트. 막걸리 이렇게 탁 하면 진짜 술 흉내도 내, 이제는 정말. 다 해, 이제. 너무 좋아. 파전 흉내 내봐요. 무슨 파전이 어디서 세상에. 정말 너무 하시네. 그래요, 진짜. 기분 너무 다운되지 않게 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매개를. 예. 자, 저희,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맞습니다.